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좀 깊게 파고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란 문제의 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혹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 쪽인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게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네,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저희가 핵심을 딱 짚어보고 이게 당신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같이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란입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2주 안에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할 거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네, 목표는 핵무기 개발 저지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또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열어뒀다고는 하는데 이 2주라는 거 예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시한을 언급했던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압박용 수사일 때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자료를 보면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번엔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등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아예 누구도 면책될 수 없다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얘기했거든요. 와, 상당히 강경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병원이 미사일에 맞는 일도 있었고 민간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미국 항공사들은 중동 노선 운항을 일부 중단했어요. 아, 진짜요? 그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네요. 네. 유럽 쪽은 또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분주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말싸움 이상의 긴장감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경제는 바로 반응하잖아요. 보내주신 자료에 FOMC 회의 내용도 있었는데 역시나 불확실성이 핵심 단어더군요. 네, 맞아요. 제롬 파월 의장이 특히 그 관세 문제, 이게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참 어렵다. 이런 점을 강조했죠. 그렇죠. 파월 의장 말로는 단기적으로는 상품 가격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유의미하게 높아진다. 네. 하지만 금리 결정에 대해선 두어 달 더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여름 지나서 좀 더 데이터를 보겠다는 거죠. 상당히 신중한 태도예요. 역시 신중하군요. 실제로 FOMC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어요. 올해 금리 동결하자는 위원이 일명해요. 아니다.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내려야 한다. 이런 위원도 8명이나 됐고요. 오, 꽤 팽팽했네요. 네, 결국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은 그대로 유지했는데 내년 전망은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었죠. 내년 전망이 줄었군요. 네, 이런 지정학적 문제나 무역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 wait and see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란 상황이 갑자기 확 나빠진다, 그러면 이 지켜보자는 기조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지면 예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경제 예측 경로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죠. 와중에 금융 시스템 안에로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주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 보죠. 코인베이스 소식이 재밌더라고요. 네, 그거요. 코인베이스가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USDC 있잖아요. 네네, USDC. 이걸 미국 선물 거래에서 담보로 쓰겠다 이러면서 파트너십 맺고 지금 규제 당국 승인을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선물 담보로요? 스테이블 코인을? 네. 이게 만약 성사되면 규제받는 시장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 자산으로 인정받는 아마 첫 사례가 될 겁니다. USDC는 아시다시피 달러랑 1대1로 가치가 연동되게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고요. 이게 그냥 첫 사례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특히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맞아요. 그 법은 통과됐죠. 네. 이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신뢰도를 높이고 이걸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닦았다는 평가거든요. 코인베이스의 이번 시도는 딱 그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온 거네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단순하게 암호화폐 거래할 때 쓰는 걸 넘어서 선물 시장 같은 전통 자본 시장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쇼피파이 같은 기업들이 결제 수단으로 USD를 쓰는 것처럼 앞으로 결제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요. 한쪽에서는 이란 문제 때문에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이게 미국 경제, 특히 물가나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네, 그렇죠. 예측 불가능성이죠. 다른 한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규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전통 금융하고의 경계를 허물고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말 흥미로운 대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오늘 본 것처럼 지정학적 불안, 또 경제적 불확실성, 이런 안개가 점점 짙어지는 세상인데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처럼 제도권으로 막 들어오려는 기술 혁신이 있단 말이죠. 이 둘이 만나서 미래 금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아니면 파월의장에 계속 불확실성을 얘기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사건이 빵 터졌을 때 우리의 경제 예측은 또 얼마나 복잡해질까? 이런 상반된 흐름이 어떻게 얽힐지 생각해보는 것도 당신께 의미 있는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